엄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해. 거품이 안 나. 안녕하세요. 당신의 사연 당사입니다. 오늘은 시원한 차 한 잔 드시며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사연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어머니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가족의 사랑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 단란하고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로 인해 벌어진 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가족들이 퇴근하기 전에 엄마가 샤워를 하시려고 했나 봐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후 자꾸 새 것에 집착하시는데 오늘은 굳이 새 바디워시를 쓰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추석 때 직장에서 받아온 샤워 세트를 꺼내셨어요. 그런데 다 비슷한 용기에 영어만 달랑 적어져 있으니 엄마는 아무거나 꺼내서 샤워볼에 쭉 짜셨어요. 그런데 그게 바디 로션이었던 거예요.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왜 거품이 안 나지? 하면서 욕실에서 발가벗은 채로 로션 한 통을 다 짜냈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꼴이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욕실 바닥에는 물이랑 로션이 섞여서 난장판이었고 엄마는 발가벗은 채로 추워서 입술이 파래져서 나를 보며 이거 이상해. 거품이 안 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순간 너무 짜증이 나서 엄마, 뭐 하는 거예요? 로션이랑 바디워시도 구분 못해요?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일도 힘든데 엄마까지 이러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엄마 손에 들린 로션통을 확 뺏어서 쓰레기통에 던져 넣고 정말 거친 손놀림으로 엄마를 씻겨서 나왔어요. 아빠랑 오빠는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그냥 엄마 하루 일과를 물어보고는 씻고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엄마가 아직 초기 증세라 온 가족이 긴장하고 있거든요. 엄마는 딸인 저에게 많이 의지하세요. 당신의 벗은 몸을 아빠나 오빠한테는 절대 안 보여주시려고 해요. 자꾸 니들 나가고 내 딸 데려와라 이러시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 고마웠었는데 오늘은 짜증이 났어요. 왜 하필 나만 또렷해서 나만 이 수발을 다 들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잖아요. 엄마가 아파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어떤 날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일이 많아서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은데 집에 와서 또 엄마를 돌봐야 하니까 말이죠. 그래도 엄마가 저에게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해요. 딸, 오늘은 뭐 했니? 엄마는 매일 저에게 묻곤 하세요. 엄마, 오늘도 회사 다녀왔죠. 그리고 엄마 돌보려고 왔죠. 이렇게 대답하면 엄마는 항상 고맙다며 웃으세요. 하지만 그 미소가 점점 흐릿해지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엄마가 점점 더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아빠와 오빠도 나름대로 간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엄마가 점점 자신들을 피하려 하니 엄마를 직접 돌보는 일은 다 제가 하고 있어요. 어느 날은 정말 지쳐서 눈물이 나더군요. 엄마, 나도 정말 힘들어.
나도 누가 좀 돌봐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울며 말해버린 적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나를 꼭 안아주시며 미안하다, 우리 딸. 이라고 하세요. 그 말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전에 엄마, 화내서 미안해. 라고 했어요. 엄마는 왜 미안해? 응? 왜 미안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엄마한테 화냈잖아. 그래서 너무 미안해. 라고 했더니 엄마가 아니야, 화낸 적 없어. 현정이가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잖아. 엄마가 귀찮게 해서 미안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정말 못된 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제가 어릴 때 똥기저귀 다 갈아주시고 밥도 챙겨주시고 아프면 간호도 해주셨는데 나도 그냥 그거 똑같이 해드리면 되는 건데 뭐가 힘들다고 이렇게 짜증을 냈을까 싶었어요.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나를 처음 안아주시던 모습, 열이 펄펄 끓을 때 밤새 간호해 주시던 모습,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시던 그 모습. 그런 엄마가 이제 나에게 의지하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엄마, 나도 미안해요. 엄마가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내가 해야 될 걸 하는 것뿐이야. 엄마가 날 이렇게 키워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엄마를 도와드릴 차례예요. 라고 다짐하면서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 엄마가 잠들고 나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가 나를 돌봐주셨던 시간들, 그때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나는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우리 엄마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니까요. 솔직히 얼마 전부터 엄마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데 눈 딱 감고 엄마랑 함께 뛰어내려 볼까, 가스밸브를 끊어볼까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엄마가 저에게 하는 말을 듣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엄마는 내가 당신한테 짜증낸 건 다 잊고 내가 가끔 가다 잘해드린 것만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엄마는 억지로라도 저를 착한 딸로 만들고 싶으셨나 봐요. 엄마는 여전히 아빠와 오빠를 멀리하고 저만 찾아요. 분명 엄마는 제 옆에서 주무시는데 왜 자꾸 겁이 날까요? 이러다 저도 잊어버리시면 어쩌죠? 기억의 일부분이 지워진 지금도 저는 너무 벅차고 무서운데 엄마가 저까지 잊어버리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아니면 현정아 고마워 라고 하실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듯하게 아파요. 엄마, 제가 더 잘할게요. 절대 엄마를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렇게 다짐해도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가시질 않습니다. 엄마가 저를 기억해 주실 때 그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다짐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무섭고 버거워요. 엄마가 저를 잊지 않도록 끝까지 엄마를 지키고 싶습니다. 지금껏 잘 참아왔는데 오늘은 너무 힘들어요. 왜 하필 우리 엄마의 기억을 훔쳐갔는지 하늘이 너무 야속합니다. 그냥 너무 힘들어서 라디오의 힘을 빌려 여기다 털어놓고 가려고 합니다.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로 많은 날들이 힘들었지만 오늘은 특히 더 버겁네요. 엄마가 저를 기억하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 그리고 그런 엄마를 돌봐야 하는 책임감이 때론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힘내서 엄마를 웃게 해드려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겠어요.
엄마가 저에게 고맙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곤 합니다. 엄마가 저를 잊지 않도록 끝까지 엄마를 지키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니 속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실 때 누군가와 함께 나누며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치매 어머니를 돌보는 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애틋한지 느껴집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딸이나 아들로서, 때로는 부모로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이해와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위로를 받으셨길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함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다양한 사연을 통해 많은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직장에서 겪은 황당한 경험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중소기업에서 인사팀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50대 직장인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신입사원 한 명이 들어오면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과 당혹스러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MZ세대와의 세대 차이를 느끼며 황당함을 겪은 주인공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직장인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인사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최근에 겪은 황당한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희 회사에 신입사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태연 씨였고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죠. 처음 면접 때부터 태연 씨는 자신감이 넘치고 열정이 가득한 모습이어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원자들을 제치고 최종 합격하게 되었죠. 첫 출근 날 태연 씨는 정장 차림으로 멋지게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연 씨의 밝은 인사에 저희 팀원들 모두가 반가워하며 환영했습니다. 모두들 그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태연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팀장님, 저 오늘 개인 사정이 있어서 오후에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첫 주부터 일찍 퇴근하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라서 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있나요? 첫 주에 인계인수할 것들도 많아 일정이 바쁠 텐데요. 사실 친구들이랑 지난달부터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어서요. 중요한 약속이라서 꼭 가야 합니다. 태연 씨는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신입이니까 한 번은 이해해 주자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특별히 봐드릴게요. 앞으로는 업무에 더 집중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점심시간이 지나자 태연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팀장님, 오늘은 좀 더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강아지 산책을 시켜야 해서요. 이번에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태연 씨, 신입사원이 이렇게 자주 일찍 퇴근하면 안 돼요. 회사에 정해진 출퇴근 시간도 있고
태연 씨에게 주어진 연차도 아직 많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태연 씨의 인상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연 씨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강아지는 정말 중요한 가족이에요. 저는 참다 못해 태연 씨에게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일찍 퇴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태연 씨의 황당한 요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태연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팀장님, 저 이번 주는 재택근무 가능할까요? 요즘 코로나도 다시 유행하고 있고 집에서 일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확실히 말했습니다. 태연 씨, 신입사원은 아직 회사 업무에 적응하는 단계입니다. 재택근무는 어려워요. 회사의 방침을 따라주세요. 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지만 그의 태도는 점점 불성실해졌습니다. 매일 출근 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업무 중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어느 날 태연 씨는 점심 식사를 하며 나가더니 점심시간이 끝난 후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결국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태연 씨는 아예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와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그 후로 회사는 태연 씨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팀원들도 태연 씨의 행동에 많이 실망했고 회사 전체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요즘 세대와의 세대 차이도 크게 느꼈습니다. 저희 세대는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책임감을 중요하게 여겼고 개인적인 일보다는 업무를 우선시했죠. 그런데 요즘 세대는 자기만의 시간을 중시하고 회사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직장 예의와 규칙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태연 씨의 행동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신입사원이 첫 주부터 일찍 퇴근하고 강아지 산책 때문에 업무를 미루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입사원이 회사에 적응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기본적인 규칙과 예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황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고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주인공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 기여하려는 마음으로 신입사원을 맞이했지만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대와의 세대 차이는 때로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의 삶과 균형도 중요하지만 직장에서의 기본적인 예의와 책임감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일하는 사회에서 이해와 배려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족여행 중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춘기 딸과 함께 모처럼 가족이 함께한 여행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 그리고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희 식구는 중학교 3학년 딸, 초등학교 5학년 아들까지 모두 4식구입니다. 지난주에 딸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가족여행을 가기 힘들 것 같아 국내 여행을 갔어요. 저희 집은 차가 없기도 하고 딸이 어릴 때부터 멀미가 아주 심해서 항상 기차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정말 멀미가 심한 아이이고 어릴 때부터 명절에 양가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매번 실랑이를 했어요. 지금도 멀미는 여전히 심해 평소에도 택시나 버스 등은 아예 안 타는 아이예요. 여행 당일 아침 딸은 벌써부터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나 멀미약 먹었는데 기차 탈 때도 좀 불안해요. 라고 하더군요. 괜찮아, 딸. 이번에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엄마 아빠가 곁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딸의 손을 잡고 다독였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딸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멀미를 잊으려고 애썼어요. 엄마, 저기 봐. 산이 정말 예쁘다. 딸은 창밖의 풍경을 보며 잠시나마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들은 옆에서 게임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누나, 나 이번에 레벨업 했어. 진짜 대단하지? 아들은 누나의 반응을 기다리며 활짝 웃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너는 멀미 안 해서 좋겠다. 딸은 아들을 보면서 웃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가족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 정말 좋다. 사진 좀 찍어줘, 엄마. 딸은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어요. 아들도 엄마, 나도 사진 찍어줘. 여기서 이 포즈 어때? 라며 활기차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차가 없는 여행인지라 장소를 이동하려면 짧게나마 택시를 타야 했는데 그때마다 딸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했어요. 힘들어하는 딸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너무 자주 그러니 점점 지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여행 첫날 저녁에 가족들은 여행지의 유명한 맛집에 가기로 했어요. 남편은 여행 전에 인터넷으로 찾아본 음식점을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우리 여기에 가서 저녁을 먹자.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맛집이라고 극찬한 곳인데 후기도 많이 올라와서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 남편이 휴대폰으로 한 식당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하지만 딸은 쳐다보지도 않으며 거기 너무 멀어. 여기서 가까운 데로 가요. 멀리 가면 피곤하기만 하고 음식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라며 반대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고집을 부리며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러는 거야? 다 너희 맛있는 거 먹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소리쳤어요. 딸은 목소리를 높이며 아빠, 이번 여행은 가족 모두가 즐기는 거잖아요. 아빠 고집대로만 하는 게 어딨어요? 라고 반항하며 말했어요.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어요. 딸은 아빠는 왜 내 의견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아요? 나도 여행을 즐기고 싶은데 라고 울먹이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딸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딸은 쉽게 마음을 풀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중재에 나섰어요. 얘들아, 우리 서로 타협하자. 오늘은 아빠가 말한 대로 가고 내일은 딸이 가고 싶은 곳에 가자. 그렇게 하면 모두가 즐길 수 있잖아. 라고 제안했어요. 딸은 마지못해 알았어요. 그럼 내일은 꼭 가까운 데 가는 거예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닦았어요. 결국 그날 저녁은 남편이 말한 음식점에서 먹게 되었지만 딸의 얼굴은 계속 어두웠어요. 맛있기는 한데 멀미 때문에 많이 못 먹겠어요. 딸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다음날 딸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우리가 간 곳은 딸이 정말 가고 싶어 했던 유명한 소품샵이었어요. 딸은 그제야 얼굴에 웃음을 띠며 와, 여기 정말 좋다. 나 여기서 사고 싶은 거 다 사도 돼요? 라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남편은 딸의 제멋대로인 태도에 대해 걱정스러워했어요. 이렇게 다 들어주기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여행 동안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분위기가 여러 번 위태로웠지만 그럭저럭 시간을 잘 보내고 둘째 날 오후쯤 딸 친구이자 부모들끼리도 친한 혜준의 가족이 생각났어요. 남편이 혜준애도 올 수 있는지 전화 한번 해볼까? 라고 말했어요. 딸애도 혜주가 유치원 때부터 친구라 잘 알고 지내고 어른들끼리는 종종 만나 더 친하게 지냈거든요. 어머,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혜준애도 오면 더 즐거울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의 제안에 동의했죠. 워낙 즉석에서 초대한 거고 여행지까지 오시는 건 당연히 무리일 거라 생각했는데 자영업 하시는 혜준의 가족이 흔쾌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막상 친구네가 온다고 하니 우리는 회도 먹을 거 다 먹었고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린 놀 거 다 놀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랑 놀 수 있어서 좋잖아. 남편이 딸을 달래며 말했어요. 그래, 혜주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조금만 같이 있다가 얼른 올라가자. 저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보자며 딸을 달랬고 딸은 어쩔 수 없이 수긍했어요. 여하튼 저녁쯤 친구네 가족분들도 다 오셔서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웃고 떠들고 아이들은 방에서 서로 게임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문제는 집에 돌아갈 때 발생했는데요. 친구네는 차를 가지고 오셔서 저희를 서울까지 태워다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딸애는 처음부터 차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했고 딸이 워낙 완강해서 그럼 다 같이 차 타고 출발해서 딸과 우리 중 한 명이 기차역에 내려서 따로 도착하자고 설득했습니다. 딸아, 우리 혜준의 가족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는데 조금만 참아볼래? 남편은 딸을 설득하려고 애썼지만 딸은 고개를 저으며 싫다고 했어요. 아빠, 나 차 타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멀미도 심하고.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타협안을 찾기로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다 같이 차로 출발하고 너랑 나는 중간에 내려서 기차 타고 가는 거야. 제가 제안하자 딸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엄마.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최대한 참아볼게요. 딸은 마지못해 수긍하며 말했어요. 네,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었고요. 애초에 기차 태워보낼 생각이 저도 남편도 없었어요. 친구네 가족들도 당연히 서울까지 다 같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딸을 일단 차에 태우느라 말만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기차역은 보이지도 않고 자꾸 고속도로를 달리자 그 사실을 안 딸은 차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가족, 친구 가족 모두 달래다가 설득하다가 결국에는 딸 아이 친구 아버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이렇게 거짓말하면 어떡해요? 애가 이렇게 울고불고 하는데. 친구 아버님이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죠. 딸도 지지 않고 울면서 소리쳤어요. 처음부터 기차 타기로 했잖아요. 왜 거짓말해요? 약속했잖아요. 친구 아버님은 더욱 화가 나서 다 같이 절약해서 서울 올라가면 좋지. 이럴 일이냐고. 우리가 태워주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셨죠. 차 안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어요. 딸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이래서 내가 차 타기 싫다고 했잖아! 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친구 어머니도 차 안의 상황에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여보, 조금만 진정해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라고 말렸지만 상황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딸은 계속해서 울고불고 하며 나 이제 차 안 타! 그냥 내려서 기차 타고 갈 거야! 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남편은 그럼 내려서 둘이 기차 타고 가자 했지만 저는 그게 더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려 그럼! 차라리 우리들이 당장 내려서 기차 타러 가자! 남편이 화를 내며 딸아이 손목을 세차게 당겼어요. 안 돼요. 지금 내려서 기차 타면 더 복잡해질 거예요. 다들 진정하고 이대로 가요. 제가 남편을 뜯어 말렸어요. 차 안은 온통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딸애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분위기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죠. 결국 친구 아버님이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이상 우리 가족과 여행할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라고 분노를 터뜨렸어요. 그 순간 딸은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고 친구 어머니는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딸은 지쳐서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었고 그제야 차 안에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짧은 평화 속에서도 모두가 눈치를 보며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당연히 분위기는 다 망쳤고 여행도 망치고 친구네 가족분들한테도 죄송하기도 하네요. 집에 도착해서 애들 아빠가 딸애 부르는 거 제가 겨우 뜯어 말려서 지금은 각자 방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진짜 미안해요. 오늘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친구네 가족에게 사과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친구 가족과도 사이가 어색해지고 수능 볼 때까지 마지막 여행이었는데 딸은 딸대로 속상해하고 아들은 눈치만 보며 바짝 얼어있네요. 엄마, 아빠, 우리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딸은 방에 들어가서도 울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딸,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속으로 계속 사과했어요. 이번 여행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어버렸네요. 좋지 않은 의미로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가족여행 중 발생한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 그리고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행의 목적은 함께 즐기고 추억을 쌓는 것이지만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도 함께 겪게 되죠. 그런 순간에도 서로를 이해하고 감정을 잘 다스리며 배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말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이번 일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가 더욱 견고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상 속 이야기였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위로를 받으셨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가족을 응원하시거나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사연 DJ 당사였습니다.